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걱정하다 못해 실망을 하고 한국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어떤 분들은 말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게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핵심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냥 어떡하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10대들도 깨어났고 20대 30대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세력을 규합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니 잘났네 나 잘났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인데 지금 여기서 나라를 생각하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 다 연합돼야 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럴 때가 아닙니다. 10대들도 20대 30대 40대 50대 할 거 없이 다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책을 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야 되고요. 우리 편 네 편 할 것 없이 다 연합되게 하나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합시다. 지금 보면 아주 대통령 깜도 아닌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국민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 하나를 선정해서 지지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개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선거 감시와 조직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막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전선거 하지 말아야 된다,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법 개정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떠드는 거는 그냥 이건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선거 관련법 개정이 어렵고요. 법 개정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야당이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합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시간 끌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가 이건 분명히 비리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폐지를 하자 하지만 지금 헌법상으로 사전선거 폐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전선거 폐지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선거는 또 불참하자. 우리 가지 말자. 이것도 문제예요. 아니 사전선거 우리가 안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편은 사전선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오히려 더 표를 늘리고 조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현실적으로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5가지로 제가 얘기했어요. 투명한 선거를 위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빨리 선거구에다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데 건장한 남자들이 적어도 3분의 1은 100명에서 3분의 1 정도는 건장한 남자들이 가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 투개표 하는 것, 그 다음에 투표하는데도 다 감시하고 우리가 수동으로라도 이게 개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하면 홀드시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감옥에 가서도 전자 투표기를 다 때려 부시는 한이 있더라도 투명한 선거를 철저하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면 시행령 정치에 활용하고 사전투표 조작 방지하고 투표함 이성 보관 감시 철저히 하고 개표 현장에 대응하고 전국적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는데 첫 번째 보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치적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라는 게 뭐냐면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대행인 이 한덕수 대행님께서 우리가 선거에 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거 관리 권한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투표 과정도 감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투표함을 투명 투표함으로 해서 CCTV도 못 믿어요. CCTV도 다 지금 홀드 시켜 놓을 수 있는데 멈출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당, 여당, 국민 대표들이 24시간 투표함을 볼 수 있도록 투명 투표함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리고 투표함을 봉인하는 거 뜯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야 되고 옮기지 않도록. 옮겨도 차에 탈 때 경찰도 못 믿어요 지금은. 그리고 알바생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킨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막 표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소쿠리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어느 곳에서 하든지 이거는 특별히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이 투표성 강화, 사전선거 시 투표지 관리관 도장 날인해서 출력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날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선거법에 보니까요. 뭐가 돼 있냐면은 이 공직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예방법하고 이 공직선거를 위해서 이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양당의 투표 관리하러 온 사람이 양당 대표가 가인을 하게 돼 있어요. 도장을 찍게 돼 있다고. 그러다가 이거를 김대중 정부 때 이 투표 날이 도장 찍는 거를 없애고 양당이 반드시 참여한다. 참여해서 감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노무현 정부 때 가서는 감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법을 뜯어 고쳐놨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부정투표 방지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양당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걸로, 다시 말하면 그 컴퓨터에서 그 자리에서 도장 찍혀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거 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함 봉인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세 생체인식 도입, 전자투표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참관인 권한 확대하고 투표소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번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양당이 떳떳하다면 분명하게 이번에 공정선거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컴퓨터에서 개수했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먼저 수개표로 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전투표 조작 방지 핵심 전략이 뭐냐. 첫째는 지역구별 선거감시단 구성을 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도 다 나오고 최소 100명 이상 교육 및 조직화 역할 분담 및 책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 각 당에서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하여튼 100명에서 150명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개표를 멈출 수 있는 힘에 완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실제 투표 인원수를 기록해서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 감시원들에 가서 수동 있잖아요. 이게 숫자 계수하는 거. 그걸로다가 수동 카운터하고 촬영 장비도 이렇게 카메라도 놓고 촬영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도록 지금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하도록 하게 하고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우리나라만 그걸 못하게 하는데 내가 투표하는 걸 사진에다 담아놨으면 좋겠어. 거기 번호가 있잖아. 번호. 하도 비밀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많다고 하니까 떳떳하게 내가 찍은 거 딱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좀 열어보십시오. 내 정말 투표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자유통일당 보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할 때 찍은 사람은 나오는데 투표는 0표 40명 나오는데 1표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열어달라. 우리 표가 이제 열어달라 그랬더니 그냥 기각. 그래서
당사자들이 고소를 했는데도 기각. 열지도 않아요. 열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동 카운터로 하고 촬영 장비 활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투표인 수하고 과연 이 개수한 수치가 같은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적고 그래서 선관위 발표 수치와 즉시 대조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사전투표 몇 명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한 거고 우리가 다 찍어놓은 거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지금 보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라고 저 대법관들 노태악인지 노지랄인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니라고 우기는데 열자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솔직하게 기계를 열고 그리고 투표함을 열어보자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투표한 사람의 명단도 컴퓨터 안에만 하지 말고 다 수계산 해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투표함 이송 보관 감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송이 돼 있지만 이건 경찰도 못 믿어요. 그래서 감시 인원단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잖아요. 똑같잖아. 어느 쪽에서 똑같은 사람이잖아. 국회의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동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동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보관 장소의 출입 철저히 통제하는데 아주 정기적인 상태에서 점검 기록하고 지네들이 열고 넣는데 이거는 어디서 온 거다 그러면 투표함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외국에서 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편지 그거 다 봉해서 오잖아요. 봉안채로 넣고 거기서 뜯어서 몇 개가 들어간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따로 해야지 이미 봉해 놓은 데를 뜯어서 또 집어넣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상태 점검 기록하고 비상 상황 대비해 매뉴얼 마련해야 되고 이 사전선거라는 거를 앞으로는 없애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고화질 CCTV 24시간 가동하고 정당 관계자 교대 상주 감시 및 실시간 모니터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투명으로 하자. 투명.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것으로 하고 24시간 감사하고 그리고 CCTV 녹화 영상 백업 보관 철저히 해서 백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가서는 개표 현장 대응 신속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다. 개표 참관인 선정할 때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건장한 남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개표를 중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개표를 할 때 이 컴퓨터에서 먼저 하지 말고 지금 보면 컴퓨터가 개수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드르르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하나 개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 한 다음에 컴퓨터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를 위해서 이 컴퓨터를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주인이 되고 사람의 수개표가 이게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수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 수개표한 것이 맞은지 틀렸는지 전산으로 개표할 수 있도록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법조인 선거 경험자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변호사들도 이때는 좀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철저한 교육을 해서 현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저께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 모시고 어젯밤 밤 10시 반까지 제가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훈련을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견하면 즉각 개표 중단 요구하고 증거 수집 및 기록을 해서 선관위에 이의 제기해야 되고 이게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개표 반드시 해야 된다. 수개표. 의심스러운 생활 발생하고 수개표 전환 요구하고 정확성 검증 실시하고 수개표를 해야 돼. 전산을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면 건장한 사람이 전산을 막고 수개표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기계 작동 정지, 투개표, 오작동 의심, 그다음에 작동 정지 및 리셋 요구할 수 있고 수개표로 전환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개표 현장을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이번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번에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99.9%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외국에서 냈던 A앱 아시잖아요. A앱.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A앱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당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 할 때 A앱을 만드는데 주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요. 여당 야당 없어요. 저거 지금 서로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말도 못하잖아요. 이미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 부정선거는 저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전국 대응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 전국적 대응을 위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조직력, 실행력 이걸 해야 됩니다. 전국 단위 조직 구성, 공정선거관리단을 만드는데 다시 말합니다. 지역별 특성 고려한 인원 구성을 해야 된다. 지역별로 선관위 선거 개표하는 것, 투표하는데 다 관리할 수 있도록 100명 이상, 한 군데에 100명 이상 모여야 된다. 전문성 및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철저한 역할 분담, 사전투표 감시하고 개표 감시하고 이송 감시하고 법률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본부 사무조직, 변호인단 구성하고 선거법 전문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신속한 대응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변호인단들이 이거 꼭 좀 조직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 한라인 설치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중앙 지역 간에 서로 연계해가지고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전략은 유튜버 등 내부 갈등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유튜버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갈등 후보 지지 분열로 인한 막 상호 비방하고 이런 거 우리 우파는 이번에는 그거 하지 말자고요. 막 후보들끼리 싸우고 물고 뜯고 이러면 안 돼. 지금은요 한 사람 나와도 쟤네들이 이미 다 부정선거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다음에 소통 강화를 해야 돼요. 정기적인 간담회 및 토론회 계속 개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재 재개 갈등 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협약하는 이게 국민의 사람들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 후보 나온다 그러면 거길 에워싸고 이 다음에 이분이 대통령 관직이나 뭐 하나 얻을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근처에 가는 사람은 다 물러나야 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전술 전략에 탁월한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다 뭐하다.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후보에게 말이야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전태일 열사 찾아가고 말이지. 그리고 또 그가 가는 데서 뭐 이준석 같은 사람하고 연합한다 그러고 보수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역시 과거에 좌파운동한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머리가 돌이요 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임명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외골수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의 확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주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재를 잘 해야 되고 윤리강령, 유튜버 대상 윤리교육을 제대로 해서 프로그램 잘 실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도산한 창호가 말한 것처럼 이 농담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모든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대고 거짓됨이 진짜같이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분별력을 우리 보수 우파 이 유튜버들이 제대로 보고해야 되고 우리끼리 물고 뜯고 욕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협력 모델 잘해서 공동 콘텐츠 제작, 협력 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막는 일에 그리고 제대된 국민의 후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전략으로 외국인 및 부재자 투표 감시. 이 취약점이 그냥 조작 가능이 제일 높은 데가 요 부재자 투표 감시거든요. 여기에 봉투를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뜯지 말고 그냥 봉투채 넣게 해서 따로 관리해야 된다. 조작 가능성 높고 투표 과정 불투명하고 신원 확인이 어려워요. 대리 투표도 가능해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전 구간 감시해야 된다. 투표 용지 발송 감시해야 되고 이송 과정,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뜯지 말고 그냥 거기다 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선관위 있는 데서 한 장 한 장 뜯도록 해야 돼요. 보관 장소는 24시간 감시하고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고 감시단 운영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고 교대해서 근무 조직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딱 인수인계하면서 설명까지 해주고 그리고 빠지고 이렇게 하게. 정당별 감시안 포함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감시체계 구축 및 시행령 개정 시급합니다. 전국 단위 조직력, 실행력이 대선 승리의 핵심인데 공정선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선거 방지 법안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당장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부정선거 방지 방안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 날인을 폐지한 거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폐지해야 돼. 인쇄 날인하지 않도록. 인쇄해가지고 도장까지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가짜를 찍어낸다고.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 날인 규정은 중앙선거관리 규칙 제84조 3항을 폐지해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3항에 따라 사전투표소 관리관의 사인을 각 투표 용지에 날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용지 인쇄 날인 규정한 거 이거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 관리관 사인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하여튼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하는 거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서는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사용을 개선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제185조 사전투표 제4항에 따라 사전투표인은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 방법과 동일하게 관내 사전투표용지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찍은 이것이 내가 딴 동네에서 찍었잖아요. 딴 동네에서 찍어가지고 이게 이 신당 5동으로 온다 그러면 중구 신당 5동으로 온다. 내가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찍었는데 우리 동네로 와야 된다.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투표용지에다가 넣어서 와야 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당, 내가 황학동에 사는데 신당 5동에서 투표했다. 그러면 신당 5동에서 투표한 요것도 반드시 한 장씩 다 봉투에다 넣어서 황학동으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이 투표를 모대기표를 못 넣어. 한 장 한 장 넣게 해야 된다. 선거관리원에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 용지도 회송용 봉투에 넣어야 된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사전 투표 보관 정당 CCTV 감시를 개선해라. 뭐냐? 양대 정당이 각 설치한 CCTV를 통해 감시한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설한 것만 말고 양당에서도 하나씩 다 넣어라. 그래서 거기서 CCTV로 감시를 하고 다시 모니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버리면, 사전투표용지 인쇄 날인하는 거 폐지해라. 직접 사람이 양당이 투표하게 해라. 가인을 해라.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사용 개선해라. 관내 일대 특별히 관내라고 할지라도 주소가 옮길 경우에는 투표 이 봉투에다 넣어서 옮겨라. 관내 사전투표용지라도. 그 다음에 정당별 CCTV를 운영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을 세 가지로, 이 부정선거에 있어서 이 사전선거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려서 지금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깨끗한 투표를 하도록. 아니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면 다 가차 의심 없는 투표해보자. 깨끗하자. 대만식으로 우리 그냥 개표하자. 사람의 소수 몇 번 반장선거 하듯이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자 이거야.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의심이 없는 깨끗한 그런 지도자들이 뽑히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전산 처리를 반드시 막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